콜로라도 오늘 시승을 하면서 이 콜로라도랑 타스만이 어떤 부분이 다를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기통으로 내려오면서 힘 딸리는 거 아니야? 견인력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미국 안에서도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RPM 좀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약간은 좀 힘에 붙이는 느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응답성이 이전 거에 비해서 좀 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야, 타스만이 공개되고 이 타스만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콜로라도 새로 갖고 왔어요. 물론 뭐 콜로라도 디테일하게 출고기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오늘은 시승기를 한번 해볼 건데 단순히 시승기가 아니라 타스만 보고 왔잖아요. 타스만을 보고 이 콜로라도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를 한번 오늘 비교해 볼까 합니다. 처음에 타스만을 보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보통 기아 신차 나오면 야, 역시 기아가 디자인 잘한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어. 그냥 딱 나오면 이뻐, 잘 나왔어, 이런 생각이 진짜 먼저 들거든요. 평소에 보던 디자인이 아니야. 픽업 트럭이 우리나라 시장에 막 대중화된 것도 아니고 막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디자인이니까 이런 거겠지. 해외 반응은 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해외 반응도 뭐 그닥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콜로라도 오늘 시승을 하면서 이 콜로라도랑 타스만이 어떤 부분이 다를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는 검증을 할 필요가 없어. 이 쉐보레가 픽업 트럭을 만들어내면서 성장을 한 회사잖아요. 미국 하면 뭐야, 북미 하면 뭐야, 픽업 트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픽업 트럭과 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픽업 트럭의 기준이 달라. 콜로라도를 단순히 타스만과 비교하기에는 좀 급 차이가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반대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콜로라도가 7천 한 초반이에요. 풀옵션 집어넣으면 막 7,700까지 막 올라가긴 하는데 앞자리 수가 7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콜로라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전 세대 콜로라도는 한 4천만 원에서 뭐 할인까지 받으면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렉스턴 스포츠칸보다 조금 비싼데 뭔가 미국 정통 픽업 트럭을 사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7천만 원대 이 콜로라도는 약간 다른 접근이죠. 왜냐면 그 당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좀 됐고 막 할인도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라인업 자체가 좀 되게 다양했지만 되게 좀 알찬 구성으로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 이 신형은 가장 최상위 트림의 신형이고 모든 거 다 집어넣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 막 네티즌들은 이 가격에 누가 사냐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 사기 잘했다 이랬는데 다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7천만 원대 콜로라도가 버티고 있는데 타스만은 얼마에 나올까요? 렉선 스포츠칸이 한 3, 4천 정도대고 얘가 7천만 원이면 한 4천에서 5천 스타트, 뭐 6천까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타스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콜로라도를 보면 그릴이고 불빛 나오죠. 이거 야, 이거 멋있어요. 밤에 보면은 되게 지금 쨍하게 보이는데 낮이나 이런 데는 약간 좀 은은하게 그 면발광처럼 비치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도 막 그릴 이렇게 불빛 나오는 거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잘 못 들어와요. 인증이 안 되니까. 인증하려고 그러면 이걸 또 다시 따로 받고 뭐하고 정말 절차가 되게 복잡해. 최근에 우리가 봤었던 그 G580 있죠, 그 전기차. 그것도 원래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아이코닉 글로우처럼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 콜로라도 보면 어때요? 이거 불빛이 딱 나오죠. 얘는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인증 따로 받은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 배기구가 지금 여기 있잖아. 이게 배기구가 인도 쪽으로 향하면 안 돼요. 인도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이 뒤로 해가지고 해서 다시 이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콜로라도 보면 어때? 배기구가 인도 쪽을 향해 있잖아요. 이러면 인증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됐을까? 그 한미 FTA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런 효과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이런 검사가 나름 좀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도 뭐 인지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미국에서 만든 거 들어오면은 그 서류 절차가 좀 간단하긴 합니다. 자, 콜로라도 옆에 보면 어때요? 뭔가 좀 비율이 좀 달라졌죠. 뭐 원래 픽업 트럭의 특징이 앞이 프론트 윙이 좀 짧고 이 실내 공간 딱 이만하고 거기에 이제 적지함에서 뭔가 3등분 이렇게 했는데 이전 모델보다 앞에 비율이 되게 극단적으로 좀 짧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엔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6기통 엔진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4기통 2.7L 4기통 엔진을 사용해서 314마력 가솔린 엔진으로 들어가요. 거기다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엔진이 다운 사이징이 됐잖아. 보통 이렇게 다운 사이징이 되면 뭐 힘이 딸리는 거 아니냐, 견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뭐 주행을 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힘이나 퍼포먼스 이런 부분이 막 엄청 막 부족한 거다 그러지는 않는데 짐이 없는 상태에서 주행했을 때랑 짐을 실어놓고 주행했을 때랑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목적이 다른 차니까 얘는. 근데 짐을 실었을 때 약간 좀 답답하게 이때 또 바디온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노는 느낌. 요거 이제 주행하면서 얘기했지만 약간은 좀 아쉬운 게 있긴 있다. 단 아쉬운 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신형인데. 앞에 엔진이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나름 좀 움직임도 일상생활에서 탈 수 있게끔 좀 경쾌한 느낌이 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주행을 하면서 우리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참 이런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 7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 요즘에 웬만한 차들 이렇게 유압식 리프트 이렇게 해주는데 얘는 이제 꼬챙이가 들어가 있고 엔진룸이 그냥 훤하게 보입니다. 이 커버가 다 빠지거든요. 또 미국 차들의 특징이 자가 정비가 가능해. 물론 뭐 이거 뭐 그냥 불법으로 뭐 하는 거 아닌 이상 뭐 엔진 오일 교체라든지 뭐 휴즈가 나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비해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게 미국 차의 좀 장점이기는 하죠. 차하고 높이도 꽤 높은 편이라 도각 능력이라든지 오프로드 능력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옆에 보면 어때요? 이게 아마 이전 모델 대비 한 8cm 정도인가 휠베이스가 더 길어졌다고 하는데 앞에 이 프론트 호빙이 짧아지면서 실내 공간을 좀 더 많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타보면 나름 넓어졌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넓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막연히 그냥 넓다 짧다 이러면은 야, 그럼 무슨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기준을 잡으면 타스만보다 좁습니다. 얘는 등받이가 리클라이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공간도 짧아요. 근데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시트가 앞으로 가면서 등받이 각도가 조금 눕혀지거든요. 2열 공간도 훨씬 넓고 등받이 각도도 눕혀지기 때문에 타스만은 가족들과 함께 타는 픽업 트럭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콜로라도는 가족들과 타고 다니는 픽업 트럭은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진짜 픽업 트럭의 용도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타는 기준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을 강하게 키우나 봐요. 뒤에 그렇다고 사람이 못할 정도로 공간이 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기준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뒷좌석에 탈 거면 공간 넓어야 돼, 기능들도 있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는 기능이라고 해봐야 진짜 있는 거 쥐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장점이지만 시트가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타스만보다도 시트의 그 푹신푹신한 느낌, 이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그 90년대 나오셨던 차들 보면 되게 그 푹신푹신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시트의 착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C타입 단자와 USB 포트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타스만이 없어요. 타스만 보면은 이거 격벽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나눠져 있죠. 요 쪽문이 열려요. 이 쪽문이 왜 열리는 게 좋냐면, 그러니까 픽업 트럭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굳이 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 이 뒤쪽에 요 쪽문이 열리는 기능을 넣을래? 2열에 열선 시트를 넣을래? 문파크 뭐 선택할래? 열선. 열선이지. 여기 열선 없어요. 열선 없고 이거 문이 열립니다. 근데 픽업 트럭을 사는 본고장이 미국에서는 열선 안 해도 돼. 이거 뒤에 이 쪽문이 더 중요하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환기하는 역할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형 애완견들이 많아. 여기다 실었을 때 애완견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물건을 꺼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문이 보통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랑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220V짜리 인버터 400W까지 아마 출력이 나올 거거든요. 카니발보다 높기는 한데 좀 출력이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110V짜리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시등차니까 그거고, 정식 출시되는 차들은 220V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납함이 있어요. 그냥 이 픽업 트럭은 수납 공간이 많은 차가 사실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숨겨진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견인고리 같은 거, 여기 보면 이게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견인고리. 픽업 트럭의 용도가 단순히 뭐 물건을 많이 적재하고 뭐 싣고 이런 용도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견인력이에요. 이 차를 타고 뭐 제트스키를 끝나든지 캠핑카를 끝나든지 카라반을 끝나든지 막 이런 게 중요한데, 견인력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견인고리 달아가지고 견인을 하잖아요. 차대가 휩니다.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견인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웬만한 것들은 다 견인할 수 있고 3.4톤까지 견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깨알 같은 디테일, 이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줄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게 배수가 되거든요. 여기 얼음 같은 거 집어넣어서 막 음료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이거 타스만 없습니다. 이거 다 부식 방지거든요. 막 물건 지었을 때 막 차체 막 도장에 손상 가가지고 막 까지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런 거 말고도 이런 색깔들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물론 좀 욕심이 난다면 여기 그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발판 같은 거 하나 더 있잖아요. 밟고 올라갈 수 있지만 얘는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튼튼해요.
자, 그리고 얘가 220V에다가 출력은 400W 정도 되는데 400W면은 아마 조그만한 그 히터 있죠, 히터. 조그만한 히터나 스피커 정도 돌릴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얘기해 줄까요? 뭐 이거 지금 높이 조절도 여기 보면 약간 뭐 투박하지만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리를 걸 수가 있죠. 이게 왜 필요한 줄 알아? 이게 완전히 이렇게 내리면 타고 내리는 거나 물건 적재했을 때 사용하겠지만 오토바이 실었을 때 이게 살짝 나와요. 오토바이 갑자기 뒤로 굴러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걸어놓고 딱 이렇게 그냥 막을 수 있는, 굴러가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역할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등이나 이런 거 이게 미국 차잖아요. 다 빨간색이고 전구 들어갑니다. 벌브 타입이에요. 그리고 별거 아닌 거지만 자, 이렇게 탔을 때 이런 이런 모션들 사실 되게 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막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런 좀 세련된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죠. 실내를 보면 어때요? 원래 보통 쉐보레 차라 그러면은 실내 디자인이 막 되게 약간 좀 촌스럽고 뭔가 좀 아쉽다라는 느낌 들지만 딱 지금 이 콜로라도 실내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쉐보레 차들과 느낌이 비슷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게 모든 버튼들이 이렇게 다 빠져 있어요.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빠져 있고 이런 좀 레버 있죠. 레버들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고 뭐 내비게이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놀라운 부분인데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안 들어가요. 야, 이거 내비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쓰냐 할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해 가지고 뭐 티맵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지 순정 내비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잘한 게 뭐냐면 어차피 순정 내비도 거의 안 쓰잖아요. 쓰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럴 바에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쓰고 내비게이션 빼고 가격을 좀 낮추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거죠. 이런 거 보면 쉐보레가 좀 일을 좀 잘하네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주행을 하면서 이 콜로라도가 어떤 차인지 한번 얘기해 볼 텐데 타스만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콜로라도를 이야기하기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타스만이 출시하지 않았으면 이 콜로라도는 뭐 매니아분들이 사는 어차피 내가 평소에 관심 없는 약간 그런 영역이었는데 타스만이 출시가 되면서 다른 픽업 트럭들도 약간 좀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타스만 디자인 나온 거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왜 사냐, 이 디자인 왜 이래 이러면서 다른 거 뭐 볼까 해가지고 막 지프 글래디에이터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콜로라도도 보고 있고 렉서스 스포츠카는 꾸준히 잘 팔려요. 이 타스만과 비교했을 때 이 콜로라도의 주행 느낌과 이 위치는 어떤 건지 주행을 하면서 같이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찌됐든 기준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타는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픽업 트럭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점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일단 힘, 얘가 지금 314마력이에요. 지금 4기통으로 내려오면서 이거 힘 딸리는 거 아니야? 견인력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미국 안에서도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일단 다운 사이징이 되면서 좋은 거는 연비 효율성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짧은 구간을 치고 나가는 이런 응답이나 이런 반응 느낌, 물론 RPM 좀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약간은 좀 힘에 붙이는 느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응답성이 이전에 비해서 좀 더 간결해진 것 같아가지고 저는 타고 다니면서 이거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지금 뒤에 아무것도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녔을 때의 문제지 여기에 또 물건 싣고 주행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아마 지금은 이렇게 경쾌한 움직임이겠지만 뒤에 물건을 만약에 적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견인을 하면은 이 경쾌한 느낌보다는 무겁고 좀 약간 좀 눌러주는 묵직한 느낌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쾌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근데 미국 분들은 이런 픽업 트럭 타는 분들은 이렇게 상남자분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미국 가가지고 사이버 트럭 찍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형들한테 그 타스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타스만 어떨 거 같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그런 얘기예요. 가벼운 듯한 움직임을 싫어한다. 좀 여자들이 탈 만한 차 같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고로 미국의 픽업 트럭은 존나 커야 돼요. 다 졸라 크고 남자다워야 되고 뭔가 좀 그런 우직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타스만의 이 초반 움직임은 이게 뭐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지만 아마 뒤에 뭐 적재한다든지 견인을 하면은 이제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차감 그냥 무난합니다. 자, 방식도 넘어볼게요. 자, 속도는 30km 해가지고 이 방식 이렇게 넘어보면요 또 무난해요. 이 정도면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차들의 승차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 2열은 얘기가 달라요. 2열은 이게 통통통 튀어요. 뒤에 이제 적재함과 가깝고 또 이제 구동축에 좀 2열이 가깝다 보니까 노면이 안 좋은 곳이나 좀 약간 이런 방지턱 지나갈 때 뒤에는 그냥 약간 뭐라고 하냐면
퉁퉁퉁 퍽 이런 느낌. 이렇게 뒤에가 승차감이 좋진 않죠. 이건 타스만이랑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아직 타스만을 타보진 않았지만 타스만을 그런 상품 설명할 때 이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2열과 편의 장비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기존 픽업 트럭과의 다른 차별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케이블 들어가고 2열 승차감도 아마 얘보다는 좋을 거예요. 얘는 2열 승차감이 좋은 차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프로드 기능들 많아요. 타이어 공기압을 또 자동으로 빼는 기능들도 있죠. 이거 없는 차도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체 카메라도 있고 그 하체 카메라도 이제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다른 차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기능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고 타스만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또 비교도 해보겠지만 뭐 아직 안 타봤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2.7리터 4기통에 314마력이면 타스만도 2.5 터보에 300마력 초반이 나올 테니까 변속기도 비슷하니까 아마 출력적인 거나 이런 거는 비슷하겠지만 세팅은 아마 다르게 할 것 같아요. 지금 타스만은 특정 구간에 출력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밟았을 때 부드럽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 특정 구간에서 내가 악셀 한 번 더 깊게 밟으면 그때 한 번에 팍 치고 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세팅은 뒤에 뭐 물건 적재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 이 차가 빠져나가는 힘을 좀 한 번에 줄 때 이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타는 차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타스만은 2열도 신경 쓰고 가족들 뭔가 좀 패밀리카로 타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SUV의 진화 버전으로 막 만든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대 나오면은 한번 비교도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정말 이거는 공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이드 미러 이거 안 보이는 거. 이거 대부분 이제 미국 차 타면은 다 이거 사이드 미러 튜닝하거든요. 사이드 미러도 졸라 작아요. 이거 무슨 차 크기는 졸라 큰데 뭐 사이드 미러가 요만 코딱지만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그런 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콜로라도를 평가를 하면 참 다른 차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콜로라도 어떤 분들이 사면 좋냐? 일단 얘는 렉선 스포츠랑 경쟁도 아닙니다. 그리고 타스만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타스만과도 이 콜로라도가 경쟁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지금 딱 이 금액대의 수입차들 뭐 있죠? 지프 글래디에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포드레인저 나온 지 좀 오래되고 걔는 디젤이고 뭐 이래서 인기가 좀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있기는 한데 오늘 이 리뷰의 핵심이 그거예요.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자. 옵션에 현혹되면 안 된다. 이 차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견익력이랑 이 하체 이 구성들 이거는 몇 년, 뭐 몇십 년 만에 따라올 만한 그런 구성이 아니에요. 이 콜로라도 전 차주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몇 년 타고 몇만 킬로, 뭐 몇십만 킬로 타도 이 밑에 부품이나 하체들 이런 강성은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요. 특히나 쉐보레 차들은. 옵션이나 이런 거 아쉬울 수 있죠. 타스만 나온 옵션 봐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옵션 진짜 많죠. 하지만 자동차의 근본은 따라올 수 없다. 콜로라도 좋네요. 나중에 타스만 나온다면 또 저희가 가져와서 비교도 해보고 금액대별로 픽업 트럭 싹 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구매는 참여. 잠깐 여러분들 역대급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 바하가르트 방향제 이 얘기 원래 가격이 36,900원이었거든요. 이번에 단 열흘 동안 29,900원으로 파격적인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뭐 바하가르트 방향제 뭐 이야기하면 입이 아픈데 패키지가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말할 필요가 없고요.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정말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어디서 한다고요? 우파몰에서 열흘 동안 29,900원의 이벤트 많이들 신청해 주십시오. 선물용으로도 기가 막혀요. 바하가르트